네, 안녕하세요. 혹시 소리랑 화면 잘 보이시면 채팅창으로 채팅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는 소비자 마음속 의도를 찾아 걸어가는 길을 마케터에게 안내하는 어센트 코리아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장은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웨비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입장하셨으면 각자의 이름을 성함, 회사명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리스닝 마인드 허블 툴을 활용해서 데이터 시연을 해드릴 텐데, 함께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리스닝 마인드 허블에 신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누구나 7일 동안 트라이얼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혹시 기존에 트라이얼을 이미 사용하셨어가지고 만료가 된 분들은 지금 한번 채팅창에 성함 그리고 허블 가입 시 적었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트라이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장 신청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간중간 Q&A 혹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네, 저희가 4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4회의 웨비나를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마지막인 순식간에 끝내는 시장조사, 리스닝 마인드 허블로 반려동물 시장 들여다보기입니다. 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반려인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반려인이 무려 1,448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한국인 4명 중 1명꼴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75.6%는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시간상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많이 기르고 계신 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 스타벅스에서 처음으로 애견 동반 카페를 만들어서 화제가 됐죠. 뿐만 아니라 아래 사진은 볼보인데요. 강아지와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기획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어센트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자 15년 차 푸드를 키우고 있는 꾸미 누나입니다. 지금 사진 속의 강아지가 굉장히 커서 저도 좀 작아 보일 것 같은데 실제로 제 키는 172이고요. 굉장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8kg까지 커진 그런 귀여운 푸드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건기식 브랜드 신사업팀의 5년차 마케터 대리로 좀 탈바꿈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신사업팀인데 반려인들이 사료나 영양제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페인 포인트를 파악하고 시장 조사를 진행을 하는 역할을 맡은 걸로 저를 한번 상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전반의 규모와 경쟁 브랜드 상황, 제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라던가 구매 동인, 소비자에게 인식된 브랜드와 로열티 현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시장 조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진행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시장 조사를 하라 그래서 하고 있기는 한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혹은 시장 조사를 할 때 무언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혼자서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한 대답을 검색 데이터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시장 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 X축은 전수 데이터이냐, 표본 데이터이냐 있고요. 그리고 Y축은 비편향이냐, 편향이냐입니다. 이 중에 1번 구간을 한번 보면요. 대표적으로 CRM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CRM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편향의 데이터기는 하지만 무언가 우리 제품을 왜 선택했는지 혹은 경쟁사 제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의 조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FGI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간담회에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간담회 특성상 질문하시는 분들부터가 굉장히 좀 편향적인 그런 답변을 이끌어내는 경향도 있고 무엇보다 굉장히 소수로 진행하는 그런 조사이다 보니 전수로 확대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참고하시는 게 전수 데이터인 소셜미디어 버즈 데이터인데요. 3번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길 바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품 경험과 관련해서도 정말 좋은 경험이거나 혹은 정말 안 좋은 경험이거나 이런 양극단의 경험을 올려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언가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반면 검색 데이터는 편향 없는 전수 데이터라 시장 조사를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리스닝 마인드 허블로 전 국민이 구글, 네이버에 묻고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검색 데이터로 시장 조사를 할 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닝 마인드 허블로는 네이버랑 구글의 합산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데이터를 편향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보조 인지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색을 할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슬랙스를 구매해야 할 때는 무신사 슬랙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혹은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입력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데이터로는 비보조 인지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 점유율과 검색량이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인지도 또한 마켓시어 또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예시는 맥도날드, 버거킹, 그리고 롯데리아입니다. 동일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지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간, 광고, 버거킹의 경우에는 행사월,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착한으로 함께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가 다릅니다. 네, 두 번째 예시는 수능 선물인데요. 수능 선물 앞뒤로 검색한 키워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스타벅스라던가 혹은 고디바 초콜릿, 파리바게트 등을 같이 검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수능 선물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떠오르는 브랜드가 이 정도라는 건데요. 이처럼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면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더해 그 브랜드에 대한 태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쟁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경쟁사 데이터가 CRM으로는 좀 보기 힘들 수 있지만 검색 데이터로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 고객이 우리 거는 얼만큼 검색하는지 뿐만 아니라 경쟁사를 얼만큼 검색하는지 그리고 검색 여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검색 데이터로는 전체 규모부터 마이크로 모먼트까지 굉장히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텐트 파인더로는 전체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파인더 페르소나 뷰라는 기능을 통해 고객의 마이크로 모먼트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검색 데이터를 크게 점선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점입니다. 점으로는 이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검색 키워드 볼륨을 볼 수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각각 검색을 하고 있지만, 검색을 하는 것에는 이렇게 공통된 주제로 또 한 번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반려동물 산업에서 어떤 주제를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 경로에 해당하는 선인데요. 이를 통해 저는 폐커머스몰의 경제 현황과 인지 상황, 로열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고, 또 반려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고자 검색을 거듭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면인데요. 면으로는 관련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인지 현황, 롱테일 키워드를 알 수 있고, 또 반려인들이 어떤 채널에서 어떤 거를 찾고 있고, 또 어떤 브랜드를 말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스닝 마인드 허블로 관련 검색 데이터를 살펴본 부분을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직접 시연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라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따 자세히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장표는 제가 커머스 분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검색 키워드 볼륨을 보기 위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넣어본 부분입니다. 먼저 논브랜드 키워드인데요. 반려견, 강아지처럼 브랜드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논브랜드 키워드를 하나 넣었고 옆에 있는 건 펫프렌즈, 핏펫물, 어바웃펫처럼 브랜드명이 들어간 그런 브랜드 키워드를 함께 넣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연간 키워드가 14만에 달하고요. 토픽은 4.1만, 월 평균 검색량이 무려 1,400만이었고요. 연간 총 검색량까지 간다면 1억대 검색량을 보이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대로는 20대, 30대, 10대 순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반려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핵심 토픽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애견 동반, 애견 카페처럼 동반 시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기를 때 검색할 만한 그런 강아지가 좋아하는 혹은 어떤 증상이라던가 비용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핥는 이유, 강아지 낑낑대는 소리와 같이 어떤 행동이나 이유를 파악해 보려는 인텐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식, 사료, 강아지 옷, 영양제와 같은 용품 사료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저도 역시 강아지에게 화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있긴 한데, 만들기에 대한 인텐트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만드는 항목으로는 간식, 옷, 케이크, 화식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천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저희가 항상 이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잘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추천은 어떤 특정한 제품군은 정했지만 그 안에 구체적인 브랜드는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그래도 후기가 괜찮은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니즈로 검색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추천받고자 하는 상품으로는 샴푸, 계단, 유산균 등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좀 면 측면에서 강아지 영양제와 관련된 소비자 인지 상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요. 강아지 영양제 앞뒤로 검색한 키워드들을 모두 모아온 뒤에 공통된 주제로 자동으로 묶어주는 기능을 통해서 제가 가져온 데이터예요. 제가 놀란 부분은 제가 15년 동안 강아지를 기르면서 영양제라는 제품을 고려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이 모두 이 데이터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유산균이라던가 오메가3 그리고 강아지 관절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아지 소화 건강, 강아지 눈 건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관지 협착증을 좀 영양제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의 인지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반려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높은 채널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향력이 높다는 건요, 옛날에는 TV 광고를 어떤 곳에서, 어떤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황금 시간대에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향력을 판단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BC의 영향력이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TBC보다는 검색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온라인 채널이 어떤 곳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건 이따가 시연을 통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아지 사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걱정, 고민, 롱테일 키워드를 확인한 부분입니다. 제가 강아지 사료와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강아지가 밥을 안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강아지 밥 안 먹을 때라는 키워드를 넣었고 이 키워드 앞뒤에 검색된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노견 식사 거부, 새끼 강아지 밥 안 먹음, 강아지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고민을 검색창에 넣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선인데요. 검색 경로를 통해 저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패스룸 같은 경우에는 펫커머스 중에 가장 검색량이 높았는데요. 저 또한 이 패스룸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논란이 있다는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검색 경로를 보시면 패스룸 논란이라던가 패스룸 동물 실험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2022년 이전부터 이 키워드가 커뮤니티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지금 2024년인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패스룸 칫솔을 검색하다가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을 같이 검색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반려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스룸에게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패스룸 칫솔을 검색하는 분들이 이후에 타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패스룸 내에 다른 제품을 검색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패스룸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가 강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다른 브랜드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대조가 돼서 드러납니다. 바인미라는 브랜드인데요. 바인미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는 이제 타사, 리카리카라던가 하울파드, 베이컨 박스를 검색을 합니다. 이런 다른 반려동물 브랜드를 검색을 하다가 바인미를 검색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인미 쪽에는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잠재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가 아니라 B2B, 투자, 입점, 도매처럼 어떤 공급자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미 땡땡땡, 바이미 장난감, 바이미 간식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닐 텐데요. 검색 경로라는 것은 한 사람의 경로가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정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다 모은 뒤에 그 안에서 흐름이 형성이 됐을 때 저희가 검색 경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하나의 흐름을 만들기에는 아직 굉장히 그런 세부적인 키워드가 부족한 상황인 거고, 따라서 바인미에서는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검색 목적에 기반한 소비자 페르소나를 또 확인을 해 봤는데요. 강아지 유산균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검색 경로에서 이 경로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들을 같은 의도대로 묶었을 때 다음과 같은 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유산균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강아지 요거트 제품으로 그릭 요거트와 같은 것으로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인텐트가 있었고, 또 그리고 강아지 변비 관리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유산균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들, 그리고 희한하게 유산균을 오메가3와 함께 비교하거나 같이 급여하려고 하는 그런 인텐트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 영양제 추천이라고 해서 꼭 유산균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영양제의 다양한 제품군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유산균을 조금 고려하고 있는 그런 인텐트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직접 데이터를 리스닝 마인드 허브를 통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좀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인들은 어떤 종의 강아지를 가장 많이 검색할지 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쭉 넣었을 때,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군검사라고 쓴 부분이 있는데요. 불독을 넣었더니 불독 앞뒤에 이제 군검사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렇 지금 이런 식으로 무언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관련해서 무관한 키워드들이 나온다면 여기 제외 단어 입력을 통해서 군검사, 로나월드 등등을 넣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넣었을 때요. 단일 키워드로는 포메라니안이 연간 총 검색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포메라니안, 말티푸, 말티즈, 보더콜리, 비숑, 시바견, 골든 리트리버, 푸들 순이었는데요. 반면 토픽 순으로는 여기에 있던 푸들이 1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단위 키워드랑 토픽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플러스 기호를 눌러보시면 이 푸들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토픽으로 잡히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들, 이 단일 키워드를 검색한 것은 이 정도의 볼륨량이 있었지만 이 외에도
토이푸들, 스탠다드 푸들, 푸들 미용, 푸들 분양, 푸들 수면과 같이 앞뒤로 같이 검색한 키워드들을 다 합쳤을 때는 푸들이 가장 많은 검색량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는 비숑, 포메라니안, 말티즈, 말티푸, 진돗개, 시바견, 사모예드, 그레이하운드, 불독, 리트리버 순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이제 한국은 거주 환경 특성상 대형견을 많이 키울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한국인들이 진돗개라던가 사모예드, 리트리버와 같은 대형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검색을 이어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텐트 파인더로 펫 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를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넣은 키워드는 이렇게 펫프렌즈, 어바웃펫과 같은 브랜드 키워드, 그리고 반려견, 애견, 애완견과 같은 논브랜드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키워드 개수, 토픽 개수, 월 평균 검색량 합계, 연간 총 검색량 합계를 볼 수가 있고요. 성별로는 여성이 그리고 20대, 40대, 50대 순으로 좀 검색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이 필터를 걸어서 확인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시 봤을 때 키워드가 1만 4천 개 정도, 토픽이 4만 개, 그리고 월 평균 검색량, 연간 총 검색량이 각각 15만 그리고 1억 8천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대로는 20대, 30대, 10대 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일 키워드로 조금 보면요. 애견 카페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패스룸, 강아지의 날, 강아지의 종류, 분양, 옷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픽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토픽은 역시 이런 동반 시설에 대한 니즈가 가장 강했고요. 그리고 여기 강아지 가라는 걸 한번 눌러보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던가 소리, 그리고 핥는 이유, 무서워하는 소리, 밥을 안 먹어요, 떠는 이유 이런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악은 보니까 이제 반려인들이 강아지를 혼자 둬야 할 때 많이 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콘텐츠로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핥는 이유, 이런 발을 핥는 이유, 무서워하는 소리라던가 밥을 안 먹어요. 이런 이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찾아나가는 부분에서 반려인들이 강아지를 굉장히 사소한 것도 신경 쓰는 그런 마음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품으로는 사료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네, 좋아하는 간식과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근데 한 가지 조금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일단 비용을 보여드리면 강아지 유치원 비용이 1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많이 흔하게 유치원에 보내질 않았었는데 유치원에 보내는 게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좀 많이들 보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중성화, 그리고 건강검진 비용이 3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충격적인 강아지 파양 비용이 연간 총 검색량으로 4위에 달해요. 그리고 지금 트렌드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작은 그래프로도 보실 수 있고 여기서 보라색으로도 보셔도 되는데 파양 비용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캠페인을 전개하실 때 이런 강아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역으로 파양에 대한 그런 니즈도 강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거나 어떤 인식 개선하는 방향을 캠페인으로 녹여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로 논브랜드 키워드로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건 이 패스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강아지 옷이라는 키워드가 또 있었는데요. 이 옷에서 조금 하나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전체 규모를 보다가 어떤 특정 키워드를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검색 경로를 볼 수 있는 패스파인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강아지 옷은 만들기에 대한 니즈도 볼 수 있었고, 생각보다 어떤 이런 패딩뿐만 아니라 명품 강아지 옷에 대한 그런 니즈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옷은 어떤 브랜드 하나가 강하게 인지되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이런 명품 브랜드에 대한 니즈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샤넬 강아지 옷, 구찌 강아지 옷, 프라다 강아지 옷 같이 조금 특이한 그런 키워드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이제 강아지 옷과 같은 제품군에 대한 그런 키워드만 쭉 뽑아서 검색량 순으로 넣어 보았어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강아지 옷, 사료, 간식, 계단 순으로 검색량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넣어본 이유가 원래 이렇게 상품군을 넣으면 이런 토픽으로 브랜드 키워드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분크림을 넣었을 때 올리브영이라던가 아모레퍼시픽 이런 브랜드가 잡히게 되는데 반려동물 쪽에서는 아직 제품이 잡히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딱 하나 잡혔던 브랜드는 의외로 다이소였고요. 다이소가 최근 확장세가 무서운데 애견용품 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옷 장난감뿐만 아니라 이제 울타리, 밥그릇 같은 그런 제품도 다이소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니즈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카테고리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볼 텐데요. 제가 크게 사료, 그리고 강아지 영양제, 그리고 커머스 경쟁 현황 이렇게 세 꼭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사료인데요. 사료를 넣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보시면 이제 논브랜드 키워드로는 습식 사료에 대한 니즈가 가장 컸고요. 그 이후에는 사료 양, 다이어트, 가수분해, 눈물, 알러지, 그리고 등급 순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브랜드가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힐스, 나우, 로얄 캐닌, 오리젠, ANF, 몬지를 검색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이 순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인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다음으로는 클러스터 파인더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클러스터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비자의 인지 상황, 이 브랜드 퍼셉션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제가 지금 강아지 사료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넣었고요. 여기 보시면 전후 검색 2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곧 강아지 사료 추천을 검색하기 전 두 단계 그리고 검색한 이후에 두 단계에 있는 키워드들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동글동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4,123개의 키워드 중 같은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이렇게 같은 색깔로 모여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누른 클러스터명 생성 버튼을 누르면 클러스터 안에 있는 키워드에 공통된 언어를 기반으로 GPT가 자동으로 클러스터명을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보시면 강아지 사료 추천에 담긴 여러 인텐트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사료 추천, 강아지 사료 등급, 반려동물 영양과 관리, 프리미엄 펫푸드 브랜드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았을 때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된다면 거리 강조점을 해제하고 키워드를 좀 보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한 그런 롱테일 키워드를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 사료 안 먹어요. 강아지 밥 안 먹고 며칠, 강아지 식욕 부진, 그리고
강아지가 잘 먹는 사료, 사료 안 먹는 강아지 기간, 노견 사료 추천과 같이 굉장히 롱테일로 세부적으로 반려인들의 고민이 나타나는 그런 키워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볼드모트 사료 리스트가 최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양이 사료에서 시작이 됐는데, 고양이 사료를 먹고 고양이들이 조금 네, 안 좋은 그런 증상을 보였고, 그런데 그 사료 이름을 말하면 고소를 당하거나 안 좋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볼드모트 사료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사료 추천 앞뒤에 볼드모트 사료를 검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료 구매를 고려하는 반려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롱테일 키워드를 확인한 이후에 좀 세부적인 키워드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어서 패스파인더로 돌아가서 볼드모트 사료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볼드모트 사료를 검색한 경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볼드모트 사료 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 ANF라던가 내추럴 코어, 내추럴 밸런스 등을 좀 검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니은, 치읓, 리을, 키읔, 이응이라고 이제 내추럴 코어를 초성만 써서 검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되게 모순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색을 뭔가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없어서 볼드모트라는 사료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논란 이전에도 국내 사료는 먹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해외 사료를 항상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사료에 대한 불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의 제품이 이런 것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이 반려인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 혹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로 혹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어떻게 녹여야 할지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알러지 사료를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알러지 사료를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알러지 사료 추천을 받고 알러지 항목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섹서 하이포 알러지와 로얄 캐닌 하이포 알러제닉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그런 브랜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에 대한 그런 해결책으로는 가수분해 사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어떤 화식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검색 경로 상에서는 조금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사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았고요. 혹시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서 좀씩 해결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강아지 영양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강아지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담긴 사람들의 어떤 인지 정도를 확인하고 싶어서 클러스터 파인더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천 개가 넘는 키워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클러스터에 대한 좀 세부적인 정보를 보고 싶어서 저는 지금 그래프 보기가 아닌 카드 보기로 넘어가서 보려고 합니다. 아, 임성민님께서 지금 Q&A를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볼드모트 사료 이슈가 강아지 사료 문제에서도 확실히 특정된 바가 있는 건가요? 고양이들만의 이슈로 끝난 걸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고양이 사료로 시작된 게 맞고요. 근데 문제는 그 브랜드에서 강아지 사료도 같이
IM인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실제로 강아지 카페에서는 같은 증상을 보여서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거나 혹은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게 비단 고양이들만의 그런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양이에 이어서 강아지들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강아지 영양제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보면 클러스터명을 생성을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 클러스터가 어떤 거인지 1차적으로 명명을 해 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클러스터가 F, K, A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먼저 나타난 클러스터가 가장 검색량이 많은 그런 클러스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강아지 영양제 앞뒤로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이제 의도 단위로 묶었을 때 유산균 제품을 찾거나 이제 영양 보충제를 찾거나 그리고 간 관절 건강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합 영양제 그리고 유산균과 오메가3가 항상 이렇게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눈 건강 영양제와 기관지 협착증에 대한 그런 인텐트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색 경로로 넘어가서 강아지 유산균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강아지 유산균을 검색한 사람들의 경로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좀 최대로 올려보면 더 많은 경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르소나 뷰를 누르게 되면 검색 경로에 있었던 키워드들을 또 동일한 의도대로 묶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메가3를 함께 고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산균을 검색을 하는데 락토핏 강아지라던가 플레인 요거트, 그릭 요거트를 먹여서 이런 유산균을 좀 급여하고자 하는 인텐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아지 전용 유산균을 좀 추천받고자 하는 인텐트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강아지 영양제를 찾는데 그중에 하나로 좀 유산균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인텐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커머스 경쟁 현황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검색한 거에서 이런 논브랜드 키워드를 빼고 검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가장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이 검색량 집계순으로 봤을 때 브랜드는 패스룸, 바이미, 펫프렌즈, 비마이펫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스룸 중에서도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패스룸 칫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 경로를 통해서 보면 네, 패스룸 칫솔을 검색하면서 논란이라든가 동물 실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후에는 모래, 치아, 빛, 식기, 스테이크 스틱과 같이 계속해서 패스룸 내에서 제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그런 브랜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 다인미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서는 이제 오프바이 베럴즈라던가 베이컨 박스와 같은 이런 타사 브랜드가 나오지만 이후에는 조금 입점이라던가 도매 이렇게 잠재 고객과 무관한 키워드가 나오고 있고 다행히 바이미 패딩이라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패딩과 관련해서는 바이미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소비자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펫프렌즈인데요. 펫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바이미와 비슷하게 앞단에는 조금 강아지 대통령이라던가 어,
여기 베이컨 박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고 또 미영철이라는 수의사분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페프렌즈에 들어오는 이 페프렌즈를 검색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후에는 페프렌즈에 대해서 발주 어드민, 입점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고 기술 블로그, CTO 등이 검색이 되는 것을 보아 무언가 구직자들이 좀 많이 검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잠재 고객이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바웃 팩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펫프렌즈와 어바웃 펫이 어느 정도 경쟁 상황에 있는 그런 브랜드로 인지가 되고 있구나를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데이터 시연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표로 돌아가서 조금 빠르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검색되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은 강아지 옷, 사료, 간식, 계단, 유모차, 그리고 심장사상 중약, 매트, 하네스, 우비, 방석, 장난감, 패딩 순이었고요. 그리고 사료 관련해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브랜드는 힐스, A&F, 로얄 캐닌, 나우, 오리젠, 몬지, 닥터힐 메딕스, 아카나, 파미나, 하림순이었고 논브랜드 키워드, 즉 토픽으로는 습식사료, 사료양, 다이어트, 대용량, 그리고 가수분해, 샘플, 알러지, 사료토 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영양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강아지 영양제를 고려하는 순간을 확인을 했고, 또 강아지 영양제 앞뒤로 밀접하게 검색하는 브랜드로는 로얄 캐닌, 바인미, 강아지 대통령, 아르르, 프로젝트 21, 닥터바이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 유산균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페르소나를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강아지 유산균 앞뒤로 밀접하게 검색하는 브랜드로는 의외로 아이허브가 강아지 영양제, 강아지 유산균 쪽에서도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 대통령, 아르르, 동일하고 사이노킨까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펫커머스 검색량 순위는 펫스룸, 바이미, 펫프렌즈, 비마이펫, 피펫, 몰리스, 어바웃펫, 리카리카, 강아지 대통령, 우프 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데이터를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함께 보고 싶으신 키워드가 있으면 채팅창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다양한 리마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이 많은데요. 키워, 언뜻, 주제들이 많은데요. 신청해 주시면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니까 5월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데이터 위주로 좀 빠르게 시연을 해드렸는데 저희랑 커피챗을 신청해 주시면요. 자사 브랜드뿐만 아니라 타사 브랜드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채팅창에 있는 곳에서 이제 커피챗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성민님께서 반려견 유전자 분석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 못생긴 노을이라는 유튜버가 그 반려견 유전자 분석을 해서 화제가 돼가지고 관심이 있긴 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검색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검색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유전자 분석으로는 있긴 한데 반려견은 아니고요. 용어를 조금 다르게 해서 반려견 유전자 검사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을 때는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뭔가 반려견 유전자 검사라는 용어를 소비자들이 많이 쓰시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이 안에 담긴 키워드들이 이제 앞뒤로 약 2,000개 정도가 검색이 되고 있고, 관련된 인텐트를 한번 클러스터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전자 검사, DNA와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되고, 여기 제가 키워드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뱅크 샐러드와 같이 뭔가 사람 유전자 분석 서비스와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전자 검사 병원이라던가 유전자 검사 정확도에 대한 데이터를 찾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네. 유전자 검사, 유전병 검사가 있긴 한데 대부분 강아지보다는 사람에 관련된 것 같고요. 강아지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는 강아지 유전자 검사, DNA 검사 같은 키워드들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 시골동의 DNA라는 되게 귀여운 그런 네, 키워드도 있네요. 그리고 강아지 DNA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 평균 검색량이 약 700건 정도인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 유전자 비용을 물어보거나 혹은 병원, 어떤 병원에서 할 수 있는지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에 대한 것도 검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통 검사에 대한 니즈가 좀 큰 걸로 확인이 됩니다. 뭔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떤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아직은 1차적으로 조금 이 견종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많이 검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아직 패스가 생성될 만큼의 그런 충분한 검색 흐름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강아지 유전자 검사로는 좀 패스가 확인이 되는데, 혈통 검사라던가 비용, 품종 검사, 마이패진이라는 브랜드에서 이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요 뱅크 샐러드, 마이크로젠, 이건 아무래도 사람과 관련된 것 같고, 네, 뭔가 강아지로 시작해서 뭔가 DNA 키트 같은 것들은 월 평균 46건 정도 지금 검색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비용이라던가 그리고 후기와 같은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패스코드 플러스 패스코드와 같은 곳으로도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 질환에 대한 것도 지금 혈통뿐만 아니라 유전 질환에 대한 그런 비용이라던가 이런 니즈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커피챗 꼭 신청해 주시고요. 펫푸드 관련 제품 선호도, 만족도, 판매량 변화.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펫푸드라는 단어 자체를 입력하면 어떤 잠재 고객의 키워드보다는 펫푸드 산업에 대한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 분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품 관련해서 검색을 할 때, 이렇게 이어서 강아지 유모차, 강아지 매트 이런 식으로 계속 검색을 했는데요. 이처럼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진행을 한다면 강아지, 반려견, 애완과 같은 키워드를 넣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테이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데이터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 펫푸드에 속하는 예를 들면 강아지 화식, 반려견 간식 이런 것들을 쭉 뽑은 뒤에
저희가 이 키워드를 최대 100개까지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키워드들을 모두 넣어서 전체 산업군 규모를 파악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클러스터 파인더는 하나의 키워드만 입력 가능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파인더에 들어간 뒤에 강아지, 화식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사람들이 함께 검색하는 그런 브랜드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화식을 검색했을 때 직접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니즈가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강아지 화식 레시피, 화식 만들기와 같이, 그리고 이제 생식 효능을 찾으시는 분들이 확인이 되고, 이제 영양적인 부분, 그리고 소고기 부위는 어떤 걸 줘야 하는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찾고 있고, 생닭을 줘도 되는지, 네. 그리고 재료는 어떤 것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이거를 클러스터명을 생성을 한 뒤에 사람들의 인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금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 목록을 통해 브랜드도 하나씩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논브랜드 키워드를 먼저 입력을 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을 본 뒤에는 지금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다시 인텐트 파인더로 들어와서 브랜드 키워드만 또 따로 쭉 입력을 하면 어떤 브랜드가 가장 검색이 많이 됐는지, 제가 검색했던 것처럼 이건 페푸드 브랜드는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쭉쭉 검색을 해서 어떤 곳들이 가장 키워드가 높고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너무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런 질문은 더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커피챗으로 가능하니까요. 많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껏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5월 웨비나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